한미 자유무역협정이 15일 자정을 기해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한미 정상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달러엔이 미 국채금리 상승과 경제 전망 개선에 힘입어 84엔대를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상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113개 대형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총 2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25%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동제약이 높은 유통 조직망을 바탕으로 국내 판매 1위에 먹는 샘물인 제주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2050선을 터치했었는데요. 장 초반 소폭 하락 출발했었다가 2050을 재차 터치를 하자 어제보다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기대감이 아주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미끄러지다가 2040도 깼었었고요. 근데 좀 전에 다시 플러스가 들어오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수급상 부담이지만 좀 전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강력하게 다시 들어오면서 이것이 프로그램 매수를 끌어들인 것이 플러스 상승 전환의 수급상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더 눈여겨보여지는 것은 금리와 환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달러와 강세, 달러엔도 84엔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원달러도 1130원대 위쪽에서 갭업 출발했었거든요. 달러와 강세, 상품주가 무너지는 것도 오늘 업종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 먼저 체크하고 돌아올게요.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한 코스피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서 204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차익 중심으로 1,6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면서 지수 상승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이 2천억 원 넘는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540선을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6% 하락한 53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도 장 초반 코스닥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수급 상황 보시면 역시 코스닥도 기관의 소극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네요. 80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 강세로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오르면 환율 오름폭이 주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0.5%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늘 한미 FTA 관련해서 자동차주 좋은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가 1.8%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15% 상승했네요.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LG화학 오늘 화학주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1.8% 빠지면서 시장 대비 약합니다. 삼성생명은 1.7% 상승하면서 신한지주와 더불어 금융주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도 2.2%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일주일 동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좋은 모습인데요. 오늘 포스코 계열사가 좋죠. 3.5% 상승하면서 8,8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CJENM도 0.6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는데 오늘은 좋은 모습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0.7% 하락했습니다. SFA가 눈에 띄는데요. 3.2% 밀려납니다. CJ는 1.4% 상승했고 포스코 캠텍도 포스코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상승폭 조금 줄면서 현대모비스가 1.8% 상승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해운주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해운주 오늘 좀 좋은 모습입니다.
한진해운은 1.7% 상승했고 대한해운 2.6% 상승했습니다. STX 페노션도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세의 정유화학재가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화학주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연이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3% 넘게 빠졌습니다. S오일도 4% 이상 하락했고 GS, LG와 호남석유 대부분 1%에서 2% 넘게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산 서구에 재개발 아파트 공급할 것이라 소식에 한진중공업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9% 넘게 상승하면서 2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이 롯데쇼핑의 점포 매각을 중단했다고 밝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3% 하락하면서 5,9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HR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조금 주춤합니다. 6% 급등하면서 1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동제약이 삼다수 국내 유통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 넘게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폭과 취소는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그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현재는 4,71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는 엔저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만선 위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어제 원자력 쇼크 때문에 2.6% 급락 마감했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장중 간간히 상승 전환 시도하지만 좀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일단 상승 전환한 이후 강보합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상승 전환 원인부터 여의도 쪽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플러스로 다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전반적으로 어제 급등에 대한 부분에 이제 장중에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계속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플러스 양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 이런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걱정이 일단 지나가니까 온통 다 미국 경기가 얼마나 더 좋아지려나 여기 시선이 쏠리는 것 같은데 밤사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유로존의 재정 우려가 많이 완화가 지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극명하게 대변하는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200일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2.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 달러 값이 같이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로 인한 이제 상품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면서 좀 전반적으로 증시는 상승, 그다음에 경기 기대감 하게 만드는 좋은 점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동성에서 좀 실물 경기까지 받쳐주면서 실적 장세를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가까지 잡힌다고 하시니까요. 추가 상승 여력 얼마까지 보시고 시장 전략도 업종까지 포함해서 세워봐 주시죠. 네, 저희는 2,100에서 최소한 2,100 이상은 간다는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100에서 2,200 사이에 이제 영역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유로존 위기 완화,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그다음에 이제 그 분실적 기대감 이런 전반적인 그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어서 위험선호 흐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2,000포인트의 그 안착과 들락날락거리는 이제 국면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는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2,000선의 이제 코스피 안착에 대한 더 힘을 이제 이번에 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주도주가 되는 대형 조선주, 운송, 대형 건설주, IT 이런 주도주 컨셉하고 좀 덜 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현대글로비스, 라겐나 이런 것들에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남은 이제 위험선호 국면에 좀 좋은 승리를 얻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경기까지 받쳐줘서 이게 대세로 굳어진다고 한다면은 상품 관련 종목은 좀 조심해야겠어요. 오늘도 많이 빠지는데요. 네,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달러가 계속 강할 거라 생각을 하진 않지만 뭐 예년에 QE1이라든지 QE2에는 그 달러 약세가 기조화가 되면서 이제 상품 가격에 뭐 반등을 많이 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는 뭐 뉴 QE3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그 보강과 함께 유동성 흡수 정책을 동시에 이제 병행하는 정책이 될 거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 그렇다면 예년에 잘 나갔던 상품의 수요에 보았던 뭐 그 소재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약간 이제 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조선, 운송, 건설 뭐 이런 IT 이런 것들이 시장이 남아있는 상승폭에서는 계속 주도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선, 운송, 건설, IT가 소재 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2046포인트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호색 투자 비법, 먼저 김민수 차장님은요, 박스권 상단부 어제 돌파는 했지만 오늘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속도 조절 장세가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유동성이 실적 기대되는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 섹터인 IT와 자동차에만 관심 갖자라는 의견 같으시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1분기 실적 고려해서 차별적으로 종목이나 업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별화 의견이시네 결국. 이진행 지점장님은 205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험인 포트 교체 매매 의견 주셨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어제부터 상승 시마다 점진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확인합니다. 최종근 차장님은 아까 IT 차라고 하셨고 김민수 차장님도 의견은 비슷하세요. IT와 자동차 또 특별히 부품주까지 언급하고 계시네요. 신승훈 대표님은 IT와 건설 그리고 게임과 정유, 타이어 업종까지 관심 업종군에 넣고 계시고 이진행 지점장님은 2050포인트 이상에서는 일부 현금화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섹터로는 IT와 건설 그리고 어제부터 은행, 오늘 처음 음원 관련주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진 이사님은 기간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짧게 필수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업종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2050포인트 터치가 어제 오늘 이루어지는 가운데 205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는 일부 현금화 및 교체 매매 의견 주신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2050포인트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한 번쯤 현금화하는 것이 좋은가 봐요. 글쎄요, 뭐 최근에 시장을 살펴보시면 유동성이 결국 시장의 모든 악재를 잠재우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의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의 채무 조정에 대한 또 후폭풍이 있었고요. 또 중국의 경기 지표 불안, 그리고 고유가 이런 문제 등으로 최근 불거졌던 여러 가지 악재들을 뒤로하고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는 일제히 연고점을 돌파하거나 연중 신고가 경신을 이제 눈앞에 둔 이런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와 또 실적 전망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라는 이러한 예상들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고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최근의 시장을 규정해 본다면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각국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재정 위기 완화라는 어떤 리스크의 프리미엄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바꿀 만할 정도의 아주 큰 대형 악재가 아니라면 일련의 어떤 조정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국내 증시의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전에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이끌었던 주된 요인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재차 투자 심리의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최근에 어떤 그 고용과 소비 등의 미국 경제 지표가 크게 호전이 좀 되면서 미국 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떤 지수의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상 일단 3월 초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월간 예상했던 박스권 상단인 2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뭐 급등한 영향도 또 있겠고, 따라서 짧게는 일단 2050선을 중심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는 일단 우상향으로 방향을 좀 잡은 그런 모습이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뭐 지수의 어떤 왜곡이라고 하면 뭐 왜곡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지수 상승의 어떤 큰 막대한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또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수대 자체나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당분간은 좀 좁은 박스권 내 기간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이런 시기에는 역시 지수보다는 업종을 중심으로 또 업종 내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향후에 최근에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랠리를 가고 있지만 결국 펀더멘털 측면에서 검증을 또 할 거고, 이런 펀더멘털 실적 장세로 옮겨간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업종별로 예상 이익 전망이 긍정적인 쪽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의 또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한 전략, 따라서 현 지수대에서는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전략, 주간 전략, 트레이딩 전략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50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일부 좀 차익 실현,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 그리고 교체 매매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 따라서 지금은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거나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일단 부분적으로 분할 매도 등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20%나 30% 정도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도 장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꾸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금화도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할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요? 네, IT 업종 내에서 오늘은 좀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125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인데,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도 역시 3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관련해서 이미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승했다라는 시장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였다면 이제는 경쟁 업체들을 따돌리고 하이닉스가 3위와 격차를 크게 벌린 2위의 자리를 매김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D램 산업의 어떤 회복의 수혜주로서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반도체 업종 내에서 2012년에 흑자 달성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동부 하이텍까지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건설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유가가 지속될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동발 수주 모멘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은행 업종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은행 업종의 주가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2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시중의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 은행 업종으로는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셔도 은행 업종의 PBR 평균이 지금 현재 0.6배, 0.7배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역사상 PBR 밴드의 하단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코스피 시가총액 내에서의 은행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역사상 최저 영역권에 위치한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뭐 약간 뉴스가 됐던 국민연금의 10%를 국민연금은 상장사의 10% 이상의 지분 취득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좀 완화가 된다면 수급적으로 은행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지 않는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 이런 점들 좀 감안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은행 업종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가장 지방은행주들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컸는데 오히려 시가총액 내에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비중이 큰 신한지주와 KB금융을 추천드리겠고 끝으로 음원 관련주인데요. 정부가 음원을 구매량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음원 가격 종량제를 추진을 하면서 일단 관련 업계가 좀 술렁이고 있는데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 기존의 정액제 기준으로 개별 음원 다운로드 가격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음원 사업 및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네오이즈 인터넷 그리고 나는 가스타를 음원을 유통해서 뭐 알려져 있는 KT 뮤직 이 두 종목을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 다시 얘기하셨고 음원 관련주 두 종목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신행 지점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 특별히 투신권이 3천억 가까이 파는 날입니다만 프로그램 쪽에서 1,70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돼서 그나마 시장은 소폭만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체크해 볼 텐데요. 한맥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변주환 연구원님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한 3.0 부근의 초강세, 이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거 감안하면 프로그램 쪽 차익 매수는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선물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장 전일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272.75로 약보합 시작했죠. 금일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현물을 매수하면서 3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700억가량 매수하면서 강한 베이시스를 오늘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으로 추정되는 차익 매물과 부딪히면서 지수는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좀 약세를 띠는 듯 했죠.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좀 확대를 되었고 273건을 재차 돌파를 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흐름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을 보자면 이제 전일 갭상승을 비롯한 이번 주 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격이 좀 벌어졌죠. 그래서 금일 또 미국 미 증시 예정돼 있는 제조업 관련 지표라든지 발표를 앞두고 뚜렷한 위아래 방향성 없이 횡보하면서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우리 시장 큰 폭의 갭상승을 동반해서 그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점과 더불어서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그간 지수 상승 부담으로 여겨졌던 엔화 약세와 유가 강세가 더 이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13일에 있었던 일본 금융 정책 회의에서도 추가 완화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더 이상 엔화 약세는 용인하지 않겠다. 뭐 그런 판단이 들고요. 특히 유가 역시 이제 수요 개선에 따른 상승보다는 최근에 이제 급등한 점이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급등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최근 뭐 긴축 유지 움직임이나 또 이란이 얼마 전에 선거를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죠. 그런 바뀐 정부도 이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냐, 뭐 이런 가능성도 좀 분석이 있기 때문에 유가도 역시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다고 본다면 앞으로 역시 중기적으로 우리 시장 그 박스권을 상승 돌파한 만큼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고점 부근에서 하락 베팅하는 것보다는 눌림이나 큰 폭의 조정 시에 상방 베팅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장중 조정이라도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은 콜 매수보다는 풋옵션을 분할로 매도하시거나 단기적으로는 그 V코스피 지수가 이제 작년 8월 그 미신용 등급 전 수준까지 내려가면 따라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옵션을 함께 매수해주는 스트랭글 매수 전략도 좀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주환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화학과 철광에는 계속해서 매기세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그 시장이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철강이라든지 화학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투신권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매도도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태고 그것을 반증하는 가장 큰 요소가 지금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1포인트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이 540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27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의 편중 현상이 되게 심하고요. 그 상승을 하고 있는 편중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그 시장의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그 한미 FTA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밖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 정치 테마들이 요즘 반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단기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군요. 오늘 한미 FTA 정식 발효가 된 날입니다. 오늘까지도 자동차주는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역시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며칠 연속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나 아니면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전망이 밝은 편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도 조정을 좀 줄 때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가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지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지라든지 바른손 같은 그 문재인 관련주, 그 다음에 박근혜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서 주가가 변동성을 가집니다만은 상당히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할 듯 하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큰 만큼 종목에 대해서는 소량만 가담을 하시는 쪽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고요. 전일 출발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반드시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형주는 사실 손절매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대세 하락기만 아니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소형 테마 종목들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지라든지 이런 그 박근혜 관련 테마나 문재인 관련 테마는 단기적인 관심권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횡령이나 배임 현상에 대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NK바이오입니다. 사실 특별하게 반등이 왜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예상되고요. 또 그동안 지금 주가가 하락이 컸지만은 뭐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그냥 돌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반등 줄 때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콜드 종목도 소개 부탁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급락했다는 소식에 태양광주가 부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예상을 깨고 지금 중국산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CI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의 오늘 급락이 좀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기관들의 그동안 매도가 겹쳐지면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케이스를 보셔도 이 대형주는 애초에 기업의 가치 자체가 확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낙폭이 크고 악재가 발생할 때 보통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밀리긴 했지만은 조만간은 저점을 한번 형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투자자라면은 지금쯤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는 심리로 좀 접근하신다면 좋은 타이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철강 하락의 가장 큰 가장 주요된 하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인데요. 최근에 이제 금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동안에 주가 상승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들의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또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이 물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복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속으로 음봉이 4개나 발생을 했고 또 반등을 한번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 내지는 저가 매수 형태로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역시 약세가 상당히 좀 큽니다. 특히 이제 그 S-오일이라든지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석유 정제 업종들은 최근에 휘발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전망이 썩 좋지는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악화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지금 수급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가가 잡힐 때쯤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단기간에 또 오히려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화학이나 그 다음에 철강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바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신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량한 종목들인 만큼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 타이밍, 특히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더더욱 그런 상황이 많으므로 그렇게 관점을 갖고 대응을 가신다면은 좋은 타이밍들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부진한 상품 또 화학 섹터 조금 더 여유 두고 저가 매수 준비부터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오늘 참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2042포인트 정도로 전일 종가보다 2.5포인트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엎치락 뒤치락 좀 정신이 없으시죠?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플래닝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기관 매도 때문에 상승 전환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무엇보다 한미 FTA 5년 만에 정식 발효가 되는 날 아닙니까? 타결 예. 이후에 말이 많았는데 자동차주도 추가 상승하고요. 이제 정말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대감 이런 건 끝났잖아요. 정식 발효가 됐으니까요. 예, 사실 한미 FTA 과거부터 해서 꾸준히 나오던 테마나 이슈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화가 하락함으로써 오히려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미 FTA가 돼서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성과 모멘텀이 나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7천여 가지의 공산품의 관세가 약 3년 내지는 여러 가지 즉시 철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무조건 우리나라에만 좋고 자동차 업종에만 좋고 제약 업종에는 나쁘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가석을 가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그리고 전자 업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농축산과 제약 관련 업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조협표 같은 경우에는 대두를 수입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오히려 식용 대두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은 차규 즉 기름을 짜내는 대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FTA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좀 더 관세가 철폐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기대감은 정말로 끝났고 실적이 정말 잡혀서 FTA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수치가 나오면 정말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도 많이 좀 거기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FTA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없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대는 일단 끝났고 시작은 이제 막 됐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FTA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어느 정도 주가 자체에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옥가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FTA에 나오는 조항을 살펴보고 이 회사가 수출과 수입을 어떻게 하는 회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한미 FTA 발효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날이 오겠죠. 자, 두 번째로 자산주 붐이라는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자산주로서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종합주 코스피 지수가 꾸준히 오르면서 2,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2,000이 돌파하고 나니까 투자하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자산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저 PBR, 건설주 위주가 있고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종목들을 주 자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공조라든지 다미텍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자산들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자체 내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많더라 하더라도 회사 자체 내에서 본업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탄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약 5% 이상, 약 8%를 근접하면서도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공조, 삼일기업공사, 다미텍, 새우테크, 팀스, 동신건설, 경동가스, 경인전자, 한신공영, 듀오백코리아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신건설, 그리고 듀오백코리아, 새우테크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으면서 영업이익률도 8%, 5%에서 8%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주 가운데 좀 괜찮은 종목이 새우테크, 동신건설, 그리고 듀오백 코리아 또 세 종목이라고 압축을 더 시켜주셨습니다. 잘하면 오늘 사흘 만에 그냥 숨 고르기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외국인도 오늘은 조금 숨을 좀 고르면서 한 텀, 아주 조금만 사주는 것 같은데 요즘 종목들 보면은 안 되는 섹터는 그냥 계속 안 되고요. 그나마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수익이 더 나는 조금 이렇게 차별화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신고가도 오히려 눌리면 사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전략도 나오는데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최근에 이렇게 종목이 강한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닝 시즌에 맞물려서 실적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에 의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상승할 확률이 높겠지만은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방향세에 대해서 꾸준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할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확률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계속 확인하면서 매수세가 붙은 경우에는 대형주
대형주 중에서도 IT 전자 섹터처럼 여러 가지 실적이 받쳐줄 수 있고 또 수급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위주의 자산 가치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 PER 종목과 저 PBR 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상은 아까 또 세 종목 이미 또 확실하게 공개해 주신 바 있죠. 사실 오늘 화학주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앞서서 최병건 전문위원은 조금 이제 기다리면 저가매수 타이밍도 온다 하셨지만 화학주가 1분기 실적이 바닥이면 그 다음부터 돌아설 거다 해서 대표적인 또 턴어라운드 얘기도 나오는데 기관은 왜 이렇게 많이 화학주를 파는 걸까요? 예, 최근에 이렇게 화학주가 하락한 이유는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하락을 한 것입니다. 기관의 매도세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우려감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위기라든지 여파 오게 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세가 끊이지 않는다면 화학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와 순매도를 확인하면서 기관의 매수세로 돌아설 때 그때 화학주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관이 화학주를 다시 사기 시작하는지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상균 팀장님이 이런 전략을 종합해서 오늘 갖고 나온 종목 딱 한 가지만 공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오늘도 반영하게 된 해를 품은 달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종영되잖아요. 예, 대국민의 인기를 받았던 좋은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여타 드라마 제작 업체들 뭐 초록뱀이라든지 IHQ라든지 그런 업체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밸류레이션, 특히 엔터주로 볼 수 없는 퍼 5.5배 정도의 수준의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엔터주 중에서도 그 펜엔터테인먼트는 저 PBR도 될 수가 있고 더욱이 그 상암동 신사옥에서 약 시가가 약 500억 정도를 하는데 임대 수익이 매년 32억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품달 이후에도 올해 5개 이상의 드라마가 꾸준히 나올 전망이고 엔터주 가운데서는 가장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 3,000원대에서 꾸준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해를 품은 달 드라마가 방영하면서 히트를 치면서 주가 자체가 약 100% 가까운 수익, 약 6,000원 정도까지 주가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차트적으로 부담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밸류레이션, 내부적인 내재 가치를 따지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평균 드라마 제작업체에 맞춘 평균 퍼 10을 가더라도 10,000원 이상을 돌파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항상 실적에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실적 자체에 맞춰서 차트적으로는 급소 공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6,000원대에서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 6,000원 정도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했다가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는 전 고점이었던 7,500원 정도의 수준까지로 우선은 당분간으로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 이상까지 볼 수가 있는 충분히 메리트 있고 훌륭한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포트에서 꾸준히 채워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펜엔터테인먼트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기존 포트 이제 열어볼까요? 네, 우리 김상균 팀장님 기존 포트입니다. JT, 제닉, 심팩, 메탈로이, 사조회표, 동국실업, 모베이스 종목 많죠? 두 판을 나누어서 누적 수익률 보고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JT가 지금 38% 넘었습니다. 목표가도 사실은 장중에 몇 번 넘더라고요. 동국실업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30% 가까운 수익률. 제닉이 성큼성큼 아주 놀랍게 수익률이 발전 중입니다. 17% 넘는 수익으로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플러스고 사조회표도 두 자릿수 수익이네요. 자, 한 종목 더 남아있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모베이스 16% 가까운 수익인데 오늘도 7% 급등해요. 몇몇 종목만 특징적으로 조금 AS 부탁드릴게요. 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은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신양, 모베이스, 인탑스 등을 볼 수가 있는데 베트남 자회사 부분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5일선, 11선, 21선 전부 다 정방향 추세로 꾸준히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2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사조해표라는 종목입니다. 큰 상승 이후에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은 요 며칠 사이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가 13,000원을 돌파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꾸준히 분할 매수할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종목처럼 30%, 50% 이상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JT는 장중에 목표가를 한두 번씩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던데. 예, JT 같은 종목도 꾸준히 홀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장중에 목표가를 도달했다 하더라도 장 마감 후에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을 해서 21선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21선이 돌파될 경우에는 더 홀딩을 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21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그때 다시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제닉 좀 봐주세요. 와, 제닉이 진짜 지난주에 좋아지더니 이번 주 또 좋아지고 오늘도 4% 급등하네요. 예, 제닉 같은 경우는 기간의 수급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기간이 제닉을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빠르면 2분기, 3분기 내부터 중국에서의 판매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매도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게는 한 종목으로 38% 수익 내시는 분입니다. 종목 6개 평균 내보니까 한 종목당 평균 20% 수익은 보장하는 김상균 팀장님.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수는 늘어납니다. 종목 7개로 벌어지죠. 펜 엔터테인먼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보라색 오늘 10% 신규 편입됐습니다. 자,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JT는 목표가 도달했다 빠졌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목표가를 바꾸지 않으셨고요. 사조 해표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수익은 15% 넘게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국실업, 제닉 놀라운 수익이죠. 계속해서 보유 의견이시고요. 신백메탈로이만 가장 낮다고 하지만 3.5% 역시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모베이스도 아주 잘 가고 있고요. 펜엔터 오늘 엔터테인먼트주 가운데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없다라시면서 들고 오셨는데요. 단기 7,500원, 장기 12,000원. 오늘 한 6,000원 정도에서 매수해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놀라운 수익률 내주셨던 플래너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서울현대TV가요.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날 부산일보 소광당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투자 해법 제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종가 들고 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